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작가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온 사회가 혼란스럽고 수선하기도 하고요. 뭔가 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그런 좋은 일 없을까 싶은데요. 어서 이 시기가 좀 지나갔으면 하는 기분마저 들어요. 오늘 작가님이 준비한 주제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진호박 씨 말씀대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화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한을 받고 경제도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작용, 그 시시비비도 있는 것 같고요. 참 어려운 시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하는 삶의 지표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인생의 나침판을 들여다보면서 살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말은 쉬운데 말이죠. 실제로는 그처럼 어려운 일도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무엇이 정도인지, 사실은 무엇이 옳은 건지 판단조차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리를 지킨다라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의리라는 게 무엇이고 또 왜 지켜야 하는지,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의리 좋습니다. 왠지 가슴이 뜨뜻해지는데요. 근데 의리하면 뭔가 좀 이렇게 조폭이 좀 연상됩니다. 그렇죠. 의리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의리를 지킨다는 일 쉽지 않죠. 의리가 뭔지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의 생각이 저는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의리 그러면 무슨 옛날 무사 또는 뭐 조폭, 그렇죠. 뭐 그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의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의리라는 말이 우리 유교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아주 유교에서 굉장히 중시되던 말이고, 유교 자체가 의리라는 것을 지키는 그런 그런 학문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님도 의리를 이야기했나요? 그러면요. 그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게 거의 삼국시대부터인데요. 그렇죠. 이 삼국시대부터 이 충절과 신의, 이런 강조하는 선비 정신이 바로 의리의 본질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 유학에서는 선비라는 것은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의리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돈이나 출세, 뭐 이런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더라도 옳은 것을 택하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선비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이 유교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선비라고 하면 도덕적 양심에 따라 의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네요. 조폭과는 사뭇 다르네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맞죠. 선비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역사에 이런 의리를 지킨 예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오래된 거지만 신라 때 그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고구려와 일본의 볼모로 가 있는 이제 왕의 아들을 왕의 아후군요. 왕의 아후를 데려오는 일을 맡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헤아려서 행동을 하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죽게 될지 살 수 있을지를 꾀한 다음에 행동한다면 이는 용감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꺼이 나가서 아들을 구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같은 그 진평왕 때는 찬덕이라는 사람이 백제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적이 강한 것을 보고 성의 위급함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다. 의리가 없이 사는 것은 의리를 지켜 죽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최후까지 분투하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비천한 여자 대신 신분이 높은 여자와 혼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도를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평소 사귀던
대장장이 딸과 홍인을 하였다는 얘기도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우리 의리를 지키는 의인들이 참 많아서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런 정당성을 여기서 내세우죠. 사실 신라만이 아니에요. 그 유교의 시대였던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때 그 조헌이라고 하는 장수는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키죠. 그리고 700의사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는데 전사하기 전에 우리 의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다만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다. 죽고 살며 나아가고 물러섬을 의라는 한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700인이 다 돌아가시죠. 그래서 금산은 700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견의사의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이득을 보았거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 라는 뜻의 글이죠. 뭐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보는 글이죠. 이렇게 의리라는 것은 국가가 전망의 위난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투쟁하는 그 용기의 원천이고요. 정당성의 근거이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래서 신의, 예의, 도의를 바로 의리가 포괄하는 개념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리란 말은 정이라는 말,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뜻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포함하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움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자님은 그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친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상관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강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행하면 일이라면 조직이나 상관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의리와는 어떻게 될까요? 상반될 때도 있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고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는 실천했지만 결국 의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의리에도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정의에 있어서 큰 정의가 있고 다른 작은 정의가 있죠. 그걸 대의와 소의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소의보다는 당연히 대의가 우선돼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는 의리라는 말, 그 뉘앙스 속에는 자신에게 혜택을 준 사람에게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도리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의리가 없고 배신한다.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의로움하고는 다소 좀 동떨어진 그렇죠. 의미죠. 옛날 우리 조상들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리라는 말에 이런 정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그런 것과 함께 또 은혜를 보답한다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뜻이 의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의리의 이중성이 일본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의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보다 의리라는 말을 훨씬 더 강조하고 더 많이 쓰는 단어인지도 몰라요. 근데 일본에서 쓰는 의리라는 말은 그게 유교적인 우리 가르침이나 삼국시대 이래 우리 조상들이 뜻하는 의리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과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세계적인 명저 중에 하나인 책이 있죠.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여성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쓰는 의리라는 말은 유교에서 나오는 사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이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본 문화의 어떤 특유한 범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리라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의리란 우리의 의리와 의미가 다르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베네딕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리라는 정신 문화는 그 일본의 봉건 시대, 특히 사무라이 시대라고 하는 무사 정신 세계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것은 무사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사들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네.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기 주군에게 봉사하는 의무죠. 동시에 주군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반드시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리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무사는 신용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일본 무사들에게 의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의리가 없는 무사라고 평가를 받으면 어떤 주군도 그 무사를 고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 자체를 굉장히 미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의, 그런 관념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군을 위해서 명령에 복종하거나 주군의 복수나 또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것을 의리라고 일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의무, 이렇게 좀 비슷한 뜻이기도 하고요. 법적 의무라든가 도덕적 의무하고는 또 종류가 다른 어떤 별개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의 의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영어로서는 이를 표현할 단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건 아주 별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특한 일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폭사회라고 한다면 그 조직폭력배 사회에서 쓰는 의리라는 말에서 어떤 이런 일본의 의리라는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의리, 그거와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말한 의리는 전혀 그 뜻이 다르죠. 근데 같은 한자이다 보니까 혼동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의리라는 말이 정의라는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조폭 세계에서 자기 상관한테 복종하고 뭐 배신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의리란 정의의 개념으로 현실적인 위압이나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지켜나가는데 내면의 꼿꼿한 선비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본 문화에서 의리란 자신에게 베풀어진 대상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뭐 끝까지 목숨을 다해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사 정신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엄청나게 다른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엄청나게 다른 의미네요. 의리라는 같은 단어에 이렇게 다른 뜻이 있으니 의리를 지켜야 할 때도 정의와 관념과 부딪힐 때 갈등이 생기는 모습도 이해가 정말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정의의 관념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말씀하신 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자신의 조직에 바치는 충성,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관과 정의라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사무라이 문화에서 비롯된 그 의리라는 개념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저급한 조폭 문화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 폭력배로 유명한 임화수라고 하는 분과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폭력배로 활동을 하다가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반사회분자로 찍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정재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아들과 면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의리 있게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의리를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얘기죠. 나쁜 짓을 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정재 입장에서는 의리를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미화되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덧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 정의의 관념이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조직이나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충성, 뭐 그런 것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리란 사람이나 개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공의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 고차원적이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본래의 의리인 것이죠. 아주 생소하면서도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본이지만 사무라이 문화의 의리라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 어려운 세대도 많이 질문이죠. 바뀌었고요.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그 루스 베네딕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리에도 대의와 소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대의와 소의를 지킬 때 만일 나 자신의 직속 주군에 대한 의리와 그 주군의 상관에 대한 의리가 부딪힐 때 나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죠. 근데 그들은 명쾌합니다. 직속 상관에 대한 의리를 먼저 지키고 그 윗부분에 대한 상관에 대한 의리는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희생을 한다든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유명한 47인의 무사 같은 그 역사적 사실이 아주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호박 씨는 미국에 사셔서 잘 모르죠. 생소한 얘기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뭐 알려진 얘기기는 한데 1701년에 일본의 그 사무라이 시대죠. 아코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 이제 중세 일본에서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쇼군,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 말하자면 이제 최고 사령관이죠. 그렇죠. 그 천황, 왕에게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년 하례라는 게 그 절차와 의전이 대단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쇼군에게 이 절차와 그 의전을 그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영접을 맡은 한 영주가 바로 자기 직속의 상관이 자기를 모욕했다는 것에 격분을 해서 자기 상관의 이마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영주는 자기를 모욕했다. 또 무사는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상관에게 칼부림을 했다라는 이유로 벌이 내려졌는데 이제 할복 자살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가르고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주의 가신들은 패족이 돼요.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래 가신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지고 보니까 물론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자기 주군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기 상관 때문에 우리 주군이 할복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년 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그 47명이 전부 다 습격을 해서 자기 상관의 자기 주군의 상관을 베어버리고 거기 가족들을 다 참살해버리죠. 일본인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의리가 있는 행동이었다. 충절이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법 질서를 해친 것이죠. 그렇죠. 자기 상관의 자기 주군의 상관을 또 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정부에서는 어떤 벌칙이 내려지냐면 47인에게 너희들은 당신 주군들의 원수를 갚은 그 의리는 지켜서 매우 훌륭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공공질서를 어겼다 해서 그 47인한테 전부 할복 자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47인이 자기 주군의 원수를 갚았다. 나는 의리를 지켰다 하면서 기꺼이 전부 예외 없이 할복 자살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대의와 소의를 지킨 무사의 일화라고 할까? 그런 전설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혹시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47 로닌이라는 영화에서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 이걸 영화한 거지만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준 거죠.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는 것은 쓰라린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것은
그 대의와 소의,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 대의와 소의를 지키기 위한 남다른 고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무사들의 사회에서는 사실 자살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좀 부정적이고 죄악시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면죄로 미화되고 그런 얘기를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활복자살하는 건 명예로운 죽음이고 있었던 죄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 씻어진다는 그런 의식으로 보죠. 아무튼 일본에서는 의리라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문화로서 일본인들의 정신 세계에 용해시켜 지금도 그것이 발휘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 양쪽에 모순된 것을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의리는 산 같고 죽음은 홍모 같다. 다시 말한다면 의리는 산같이 무겁고 죽음은 기러기의 털과 같이 가볍다. 라는 말로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든가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상관이나 주군에 대한 충성, 복종 그런 의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의리는 대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관념에 섰을 때 정의의 관념에 입각한 의리여야지 일본 무사들과 같은 어떤 자기 조직이나 상관, 사람에게 지킨다는 의리는 우리의 의리로서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본과 그 일본의 무사 문화 그리고 우리 선비 문화는 문화적 기초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의리라는 말이 함축하는 목표가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전통적인 의리는 정의라는 관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공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지기자라는 말인데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위 지기자 사, 여위 열기자 용. 한문으로 쓰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무슨 뜻이냐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고친다. 이런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기자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라는 뭐 어떤 하나의 의리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나의 지기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나를 승진시켜준 사람 그리고 나를 아끼고 뭐 사랑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나를 지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목숨을 바쳐야 옳은가라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말끔하게 그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공직생활 말년쯤 되니까 비로소 제가 나의 지기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기자는 저를 승진시켜주거나 저를 임명시켜준 그런 상관이 아니고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임명한 공직자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지 저를 임명한 사람한테 제가 목숨을 바치거나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은 누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박사는 지기자가 자기 박사학위를 준 지도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박사들은 자기의 지기자가 지도교수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진리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된 사람은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 줬으니까 그 대통령이 나의 지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으로 상징이 되는 국가와 국민이 자기의 지기자인 것이죠. 대통령 또한 나의 지기자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장관을 임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의리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면 누구나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대의를 강조합니다만 거기에도 또 딜레마가 있어요. 공익제보자 문제입니다.
공익제보자 문제에 보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상관이나 조직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한테 제보하는 것, 그것은 대의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작게 보면 자기 조직이나 정부 기관 배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사실은 배신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함께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명쾌하게 해석해 준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조선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는 그 개혁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란 하늘을 우러러 맑고 거짓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면서도 은은하면서도 섬세한 정의의 가치, 그것이 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자신의 조직과 상관을 고발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그것은 의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리가 아닌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익에 밝은 사람이 소인이다라고 하였는데 공익제보를 하여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했다면 의인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이익을 꾀했다면 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의이고 진짜 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리가 무엇인지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리란 사사로움을 떠난 정의적 실천, 자신의 이익을 떠난 공의 실천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예. 이런 의리 정신으로 우리 조상들은 국가에 위기가 처했을 때 사실 목숨을 바쳐 의를 구하는 정신이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동이 오고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매우 쉽지는 않은 이야기로 오늘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해야 되는 문제와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하지만 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 그 뜻 자체로 생각을 하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럼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한번 외쳐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좀 무거운데 말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가 의리란 무슨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본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고 의리라는 것은 보답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라는 것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죠. 의리란 오로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멋있어요. 영어로 판타스틱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네. 자, 하나, 둘, 셋. 의리란 오로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